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주에는 언어에 대해서 나의 내면에 있는 언어는 어떤 것들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었나 내면 탐색을 했었죠. 오늘도 내면 탐색은 이어지는데요. 지난주에 언어를 탐색했다면 오늘은 나의 생각, 마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저는 생각을 생각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뇌과학을 공부하면서 생각 시스템일 뿐이다라는 말이 너무나 공감이 돼서 이 단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생각이란 무엇일까요? 생각 때문에 기뻐하고 또 머리 아파하기도 하고 힘들어 하기도 하고 또 생각 때문에 불행해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하고 과연 이 생각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할까요? 미국의 국립과학재단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요. 사람들은 하루에 최고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해요. 5만 가지 생각 중에 90%는 부정적인 생각이고 10%만 쓸모있는 생각이라고 해요. 이것은 도쿄 대학의 연구팀들도 사람들에게 20대에 고민하던 생각들이 정말 가치가 있었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95%는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이었고요. 고작 5%만 그래도 가치 있는 생각이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생각의 뇌과학적 의미를 한번 볼게요. 생각의 뇌과학적 의미는 신경세포의 전기신호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생각, 말, 모든 것들이 다 신경세포의 전기신호로 느끼고 행동하는 거죠. 이 그림은 뉴런, 우리 뇌신경세포의 그림이에요. 우리 뇌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이죠. 뇌에 있는 신경세포 하나를 뉴런이라고 우리는 부르죠. 이런 뉴런이 뇌에 있는 500억에서 5천억 개로 추정이 돼요. 우리 세포는 그냥 동그랗게 돼 있죠? 동그란데 안에 핵, 미토콘드리아, 리보솜, 뭐 여러 가지 소포체, 뭐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동그란 그 세포막 속에 들어가 있어요. 되게 단순해요. 우리 세포는 생긴 게. 근데 뉴런은 이렇게 막 무슨 그 가지 같은 것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죠. 뉴런에서 신호는 어떻게 전달을 할까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의 뉴런과 하나의 뉴런이 서로 신호 전달을 해요. 하나의 뉴런 내에서는 전기 신호로 쭉 그 전기 신호를 통해서 정보 전달이 이루어져요. 다른 한 뉴런에서 다른 한 뉴런으로 정보가 전달될 때는 화학적 신호가 사용이 돼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한 뉴런에서 다른 뉴런에 신호를 전달하는 모습이 보이죠. 물론 화학적 신호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전기 신호로 언어를 전달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의 뉴런과 또 하나의 뉴런이 서로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이 틈새, 이 작은 틈새를 시냅스라고 불러요. 자,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다음 중에 뇌를 가장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는 나이는 몇 번일까요? 1번 0에서 2번 10대 3번 20대에서 30대 4번 40에서 50대 5번 60대 이후 몇 번일까요? 0세에서 10세 때는 엄청나게 뇌 발달이 활발하게 일어나죠. 10대 때는 어때요?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받아들일 수 있고 되게 빠르죠. 뇌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흡수력도 빠르고. 여기서 정답은 40대에서 50대 4번이에요. 그동안 수많은 경험들, 지식들이 쌓여서 또 뇌에서 어떤 뇌 회로들이 공고하게 이제 잘 정리가 돼 있는 상태죠. 지혜롭게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이는 40대에서 50대인 거고요. 그 수많은 지식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기도 해요. 수초화라는 건데요. 밖에서 자극이 들어오면 이렇게 이 많은 가지 돌기를 통해서 정보들이 들어와요. 들어오면 이게 하나의 정보로 합쳐져서 이렇게 축삭을 따라서 쭉 나가서 아까 다른 뉴런에 전달하는 그 시냅스까지 정보 전달이 이제 쭉 가는데 이 신호가 전달되는 속도가 빠르면 머리 회전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미엘리네이션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축삭이 이제 전기 신호가 가는 거잖아요. 전기 신호를 절연 물질로 이렇게 감싸는 거를 수초화라고 해요. 그 신호 전달이 굉장히 더 빨라지면서 껑충껑충 도약 전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처럼 수만 번, 수백 번 하루에 막 열 몇 시간씩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이런 수초화가 더 잘 생기죠. 근데 이 수초화는 노력과 반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리고 많은 경험도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면 40, 50대 정도는 돼야지 그게 가능해지는 거지. 나이가 어린 나이에서는 이것들이 뇌에서 미처 다 일어나기 전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뇌가 예전에는 이렇게 한번 딱 그 IQ가 정해지면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바로 이 신경가소성이라는 이야기가 이 단어가 예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신경가소성이라는 단어가 생기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어요. 시각과 청각, 기쁨과 슬픔 등 모든 정신활동은 1차적인 신경활동에 달려 있어요. 반복되는 신경활동은 신경구조에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오죠. 조금 경험에 의존하는 신경가소성이라는 것인데요. 요컨대 마음을 통해 뇌를 변화시키면 마음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뇌 회로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게 뇌과학적으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 신경 가소성을 시냅스 가소성이라고도 해요. 이 시냅스 가소성이나 신경 가소성은 뇌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시냅스 가소성은 기억과 학습의 기초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후 환경에 대한 뇌 기능의 적응적 변화예요. 그래서 태어나기 전에는 이렇게 그 시냅스가 뭐 많이 발달도 안 돼 있고 그냥 듬성듬성 있다가 딱 태어나는 순간 여러 가지 자극들을 막 받으면서 뇌 기능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뇌의 가소성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뇌 부분 손상 후에도 이 신경회로가 변하죠. 그래서 만약에 시각이 차단이 돼서 시각을 잃거나 하면 청각이나 촉각이 더 발달하는 게 이런 이유인 거죠. 그래서 헵이라는 사람이 학습을 연구했는데요. 하늘색 그림이 이제 시냅스 전 뉴런의 축삭이고요. 이 노랗게 된 부분이 그 신호를 받는 후 뉴런의 어떤 이제 수상 돌기예요.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장기적으로 이제 강화가 일어나는 거죠. 강화가 일어나면서 이게 두 개로 지금 넓어지면서 두 개로 늘어났죠.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어때요? 하나가 있던 게 두 개로 아예 분리가 돼서 두 개가 돼버렸죠. 이게 단백질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나이가 들면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것일까? 그리고 왜 경험의 종류에 따라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늦어지기도 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시간이 흐르는 속도는 여러 뉴런 무리의 활성화와 진동 속도로 해석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의 종류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요. 활성화되는 속도가 빠를수록 주어진 시간 내에 기록되는 시간은 더 많아지고 우리는 시간이 더 길게 지속된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뇌에서는 신기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받아들여서 처리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뇌 속에 다 저장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신경 전달 물질이 어린 나이일수록 더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이 더 많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많기 때문에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더 빨리 대처를 할 수가 있고요. 시간도 더 늦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뉴런 한 개에서 나온 수상돌기 수는 한 개부터 시작해서 수십만 개에 이른다고 해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근데 만약에 수상돌기에 그 수십만 개의 수상돌기에 동시에 여러 가지 신호가 막 들어온다고 해보세요. 하지만 축삭, 다른 그 뉴런에 전달하는 그 축삭은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수십만 개의 그 정보를 하나, 제일 중요한 정보 하나로 합쳐서 다른 뉴런에 전달을 해줘야 돼요. 하나의 뉴런이 그 수십만 개의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 처리 능력은 엄청나게 뛰어난 거고요.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뛰어난 뉴런들이 우리 뇌에 몇 개가 있다고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뇌는 굉장히 우수하고 여러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똑똑하답니다. 가상현실 체험 한번 해보셨나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가상현실 속에서 괴물이 나타난다면 아마 여러분도 무서워서 도망을 갈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가상현실 속에서 높은 건물에서 여러분이 떨어진다면 당신은 실제로 떨어지는 공포를 느끼게 될 거고요.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가상현실 속에서 이건 현실이 아니야, 이건 가짜야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괴물을 봐도 그냥 웃으면서 지나갈 수도 있고 또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려도 실제로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겠죠. 우리는 우리의 의식으로 정말 어떤 일이 생길지 의식을 사용을 잘못하면 우리가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뇌의 가소성을 알고 뇌는 실제로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변할 수가 있어. 내가 뇌를 어떻게 조금 더 건강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내가 노력을 하면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저랑 시간여행을 한번 가보실래요, 지금? 여러분들 제일 어렸을 때 생각나는 집으로 한번 시간여행을 떠나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눈을 한번 감고 허리를 이렇게 의자에 앉아 계시다면 등받이를 허리를 곧게 펴고 등받이에 엉덩이를 바짝 붙이고 편안하게 앉되 좀 바르게 허리를 펴고 앉아보세요. 이게 명상하는 자세죠. 여러분들이 가장 어렸을 때 생각나는 집으로 한번 시간 여행을 떠나보려고 해요. 자, 눈을 한번 감아 보시고요.
이제 당신은 어렸을 때 나의 집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나의 문은 무슨 색깔인가요? 그리고 그 집의 문이 어떤 느낌으로 느껴지시나요? 육중하고 큰 느낌? 포근한 느낌? 정다운 느낌? 위협적인 느낌? 낯설은 느낌?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의 공기는 어떤가요? 따뜻한 느낌? 포근한 느낌? 차가운 느낌? 신선한 느낌? 어떤 느낌이 드나요?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요? 가족들이 있나요? 가족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집의 밝기는 어떤가요? 환한가요? 아니면 약간 어두운가요? 집의 가구들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집에서 어떤 냄새가 나나요? 좋은 냄새? 아니면 음식 냄새? 아니면 오래된 집 냄새? 자, 이제 거실을 한 바퀴 돌아보고요. 부엌으로 한번 가볼까요? 부엌에서는 어떤 냄새가 나나요? 느낌은 어떤가요?
따뜻한 느낌? 포근한 느낌? 행복한 느낌? 외로운 느낌? 부엌에 누가 있나요? 아니면 아무도 없나요? 부엌에서 나와서 안방으로 갑니다. 안방 문을 열면 어떤 기분이 느껴지시나요? 어떤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따뜻함, 썰렁함, 짜증남, 포근함, 안방에서 나와서 내 방으로 들어가 봅니다. 거기엔 누가 있나요? 아니면 아무도 없나요? 가장 먼저 뭐가 보이나요? 거기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혹시 우리 집에 나만의 비밀 공간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거기서 누구랑 무엇을 했나요? 혹시 집에 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공간이 있었나요? 만약에 그런 공간이 있었다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소중하고 고마운 내 어릴 적의 내 집.
집에게 작별 인사를 할 시간입니다. 집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시간 여행을 마치려고 합니다. 살며시 눈을 떠보세요. 시간 여행들 잘 하셨나요? 종이가 있으면 한번 집의 단면도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방과 문 위치, 창문 이런 것들을 한번 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돈, 성공, 직장, 기술, 사업, 공부 이 모든 게 중요한 일이지요. 하지만 사랑, 나눔, 낭만, 아름다움, 감사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행복한 뇌를 만들려면 긍정적인 경험이 우리 뇌를 만들어 가도록 하려면 줄곧 마음을 긍정적인 경험에 우리를 머무르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또 부정적인 생각들이 바로 들어와 버리죠. 당신이 평화롭거나 만족스럽거나 사랑받는 느낌을 느낀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령 그런 느낌이 당신에게 스며들 때 줄곧 10초간 이런 느낌의 마음을 열고 알아차림하는 상태로 그 느낌을 생생하게 유지하고 그 느낌에 빠져들 수 있나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모든 긍정적인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값진 것도 전혀 쓸모가 없이 되고 마는 거죠. 우리의 뇌는 부정적 경험에는 벨크로처럼 들러붙지만 긍정적 경험에는 테플론처럼 떨어져요. 벨크로는 벨벳 같은 거고요. 테플론은 나일론처럼 미끈미끈한 천이에요. 행복 뇌 접속이라는 책에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생각 시스템. 사람들은 마음과 자기 생각이 자기 자신이라고 동일시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죠. 그리고 그것에 휘둘리기까지 해요. 하지만 그것들은 자기 자신이 아니랍니다. 그것들은 그저 자신의 자동적인 신경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부산물일 뿐이에요. 부정적인 것에 격렬하게 반응하는 여러분들의 뇌가 자동적으로 만들어내는 부산물인 거죠. 여러분들 뇌가 움직이는 대로 그대로 놔두시면 안 돼요. 행복한 뇌를 위해서 그래서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 운동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긍정적인 뇌를 만들라. 여태까지 제가 했던 얘기죠. 즐거운 감각을 계속 만들어 나가세요. 그리고 즐거운 감각이 느껴질 때는 그 감각에 한번 주의를 기울여서 머물러 보세요. 그리고 이 감각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뇌는 새로운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실패를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꼭 필요하죠. 그리고 끊임없이 알아차림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들의 화를 낼 때, 여러분들이 행복할 때 순간순간 계속 알아차림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뇌는 모든 행위에 관여한다. 뇌도 운동이 필요하다. 가장 좋은 정신운동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전에 해본 경험이 없는 새로운 일을 경험하는 것이다. 뇌의 가소성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반복되는 신경활동을 통해서
신경 구조의 지속적인 변화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요. 말하자면 경험에 의존하는 신경 가소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통해서 뇌를 변화시키면 마음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아까처럼 지금 눈을 감고 잠시만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모두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지켜보세요. 자, 이제 눈을 살며시 떠보세요. 몇 가지 생각이나 하셨나요? 눈을 감고 고요히 있으려고 하니까 고요한 게 아니라 매우 시끄러웠죠? 그런 자신의 생각을 관찰자가 되어서 그냥 관찰해 보세요. 그 대신 한 가지 생각에 빠지면 안 되고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그런 내 생각을 바라보세요. 감정의 노예로 살 것인지 주인으로 살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제가 시 하나 읽어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무심이라는 제목의 시예요. 무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며 허공처럼 텅 비어 있음이라. 단지 어떠한 마음으로 채색하고 점을 찍느냐에 따라 참 마음이나 거짓 마음으로 드러날 뿐. 그 색깔이 혼탁하고 어지러워 참 본성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마음 탓이요. 맑고 투명하게 참 존재의 향기로 번져나가게 하는 것 또한 마음의 일. 하여 마음의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거짓된 마음이 아닌 참 마음인 무심으로 존재함 없이 존재하는 것. 하면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참나의 모습으로 돌아가거라. 무심은 아무 생각이 없거나 마음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며 마음을 그 무엇에도 머물지 않도록 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용심이 된다는 것. 텅 빈 상태에서 힘이 없이 행하는 무위의 근간이 됨을 말함이라. 또한 마음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자의식에 따른 거짓된 모습일 뿐, 오직 고요함 속에서 저절로 드러나는 경지에 이르렀을 때라야 무아로서 존재되어지는 참 존재의 모습이 될지니, 무심으로 본성에 머물러 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안나 프로이드는 나는 늘 바깥에서 힘과 자신감을 찾았지만 사실 그것은 언제나 내 안에 있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사실은 힘과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생각과 감정의 노예로 살 것인지 주인으로 살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에 달려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 장시간 수업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네, 여기서 이 4번의 뇌과학 여행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